성장이 늦다고 알려져 있는 그런 암세포라고 해도 이런 두려움과 절망감, 불안 같은 부정적 감정에 시달리게 되면 암의 성장이 엄청나게 빠르게 된다는 거예요. 부정적 감정이 암 환자에게는 얼마나 안 좋을까요? 요즘 현대의학이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7가지 부정적 감정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는데, 이 7가지 부정적 감정은 첫 번째가 이 두려움이에요. 두 번째가 절망감이고, 세 번째가 불안, 네 번째가 분노, 그 다음에 자책감, 죄책감, 우울감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감정을 갖고 살게 되면은 암 환자들을 쳐다보니까 암과 싸우지 않고 이런 부정적인 감정과 싸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부정적 감정이 암세포의 성장을 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음식이 그런 역할을 한다고 봤는데, 음식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가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지금 현대의학에서 지금 밝혀내고 있고, 이걸 또 전문으로 치료하는 과가 생기는데, 이게 바로 종양심리 전문이에요. 이 정도로 요즘 현대의학이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부정적 감정을 가지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까요? 부정적 감정이, 본인이 부정적 감정, 두려움이라든가 불안이라든가 절망감, 우울감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암 진단 후에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우리는 이 마음의 문제는 잘 보이질 않아요. 자기가 그런 감정에 빠져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반드시 신체로 증상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첫 번째 나타나는 증상이 불면입니다. 두 번째 나타나는 증상이 만성피로예요. 만성피로. 불면과 만성피로. 이게 심하면은 통증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런 증상들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결국은 본인이 내가 이런 부정적 감정에 빠져서 긴장된 삶을 살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알아차려가는 계기가 되기도 하는데요. 결국은 이런 불면이나 만성피로, 이런 통증, 이런 증상을 사라지게 하는 것은 이 부정적 감정을 스스로 해소하는 방법을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부정적 감정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증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결국 그게 또 많이 쌓이면 암세포를 또 성장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재발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한 번은 그 고리를 끊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부정적 감정과 암에 관한 논문도 있을까요? 하여튼 이 암을 진단받으면 이 부정적 감정과 정말 빠지기가 쉽게 돼 있어요. 불안이나 두려움, 절망감, 우울감 같은 이런 부정적 감정이 암을 치료하는데 상당히 방해가 된다는 것을, 해롭다는 것을 다 알고 있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이 문제예요. 임상에서 보면은 이 암과의 전쟁은요, 이 대부분 마라톤과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현대의학이요, 다양한 방법으로 암을요, 급성병에서 만성병으로 변화시켜 버리고 있어요. 앞으로는 아마 고혈압이나 당뇨같이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려면 현대의학이 지금 치료하고 있는 항암 방사선 수술이라는 표준의학 치료만 갖고는 이게 불가능하다고 보여져요. 반드시 마음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심리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현대의학이 지금 이렇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현대의학이 이런 불안이나 두려움, 절망감 같은 이런 부정적 감정을 해결하는 것이 이 삶의 질뿐만 아니라 생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 계속 연구에서 지금 밝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 감정과 암과의 어떤 관계에 대한 의학적인 연구가 많이 진행되는데요. 그 첫 번째 연구가 1952년에요. 이게 대규모로 이루어져요. 그때 연구한 분이 임상병리학자인데요. 암의 성장에 관한 연구 논문이라고 하는 것이 이 저널 캔서 리서치라는 의학지에 최초로 이렇게 발표가 돼요. 이 연구 논문에 의하면은요, 의학적으로 성장이 늦다고 알려져 있는 그런 암세포라고 해도 이런 두려움과 절망감, 불안 같은 부정적 감정에 시달리게 되면 암의 성장이 엄청나게 빠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의학적으로 진행이 빠른 타입의 암을 가진 환자라고 해도 이런 심리적 대처가 확실히 되어 있는 경우는 암의 성장이 늦어진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이 이후로 상당히 많은 이제 연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결국 우리들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암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최초로 현대 임상병리학자에 의한 암의 심리적 요인에 대한 증명된 논문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이 암의 성장에 관한 이 연구라는 논문 이후에 두려움과 절망감, 불안, 분노 같은 이런 부정적 감정을 해결하는 방법을 이제 알바스토 앨리스라고 하는 종양심리학자가 이걸 제시하게 돼요. 알바스토 앨리스는 똑같은 일어난 일에 대해서 내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일어나는 감정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받아들이는 감정에 따라 내가 어떻게 받아들였냐에 따라서 그 감정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다르게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바스토 앨리스의 감정의 ABC 이론이에요. 감정의 ABC 이론에서 이 A라고 하는 것은 A는 영어 단어에서 Activating Event라고 하는데요. 계기가 되는 일어난 일을 얘기하는 거, 일어난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A고요. 그 다음에 B는 이거 빌리프라고 얘기해요. 이거 신념이라고 얘기하는데 사람마다 해석하는 방법이 그 신념이 사고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람마다 다른 감정을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죠. 그래서 C라고 하는 것은 이제 consequence를 얘기하는데요. 이건 하나의 결과예요. 그거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결국은 일어난 일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일어난 일을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는 그 해석에 따라서 사람마다 결과, 감정의 차이가 바뀐다라고 하는 거죠. 같은 일을 처음 하고도 그것을 우리 마음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따라서 그때그때 느끼는 기분, 감정이 크게 달라진다는 거죠. 결국 받아들이는 내 생각에 따라서 신체의 어떤 반응과 행동과 이런 거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자신의 생각이 만드는 이런 세계에서 지금 일비하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예를 들면은 항암제로 심한 부작용을 호소하는 50대 여성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은 이제 유방암을 갖고 있는 이 환자분이었어요. 2번에 걸쳐서 항암제 치료를 받았는데 막 구토와 탈모, 기타 막 너무 몸이 막 불편한 것이 심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분이 나 이거 이제 죽으면 죽었지. 다시는 항암제 치료는 받지 않겠다고 막 하셨던 분이었는데요. 이때 이분이 항암을 할 때 어떤 생각, 자기의 어떤 신념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은 항암제는 나를 점점 좀먹어가는 나쁜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고정관념을 갖고 계셨어요. 또 항암제는 부작용이 심한 것이라고 하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치료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부정적인 생각에서 이번에는 한번 바꿔본 거예요. 항암을 하면서 항암제에 대한 생각을 건전한 사고로 바꿔봤던 것이죠. 항암제는 암세포에만 효과적으로 작용하면서 이 건강한 면역세포는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바꾼 거예요. 이렇게 건전한 생각으로 바꾸면서 항암을 했던 거죠.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항암하고 나서 그렇게 힘들었던 것이 이 건전한 생각을 바꾸고 나서 부작용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현대의학에서 마음이 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의학적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연구되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약보다도 항암제 부작용을 줄이는 방법으로 이 종양심리 전문의들이 지금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현대의학이 이 부정적 감정을 해결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연구하고 있어요.